펜타, 노스피크, 미오, 코베아, 폴라리스, 스노우피크, 르펙스, 스노우라인, 지프, 캠프타운, 뷰바코, 제드, 카즈미, 콜맨, 레이차이크, 에르젠, 노디크로스, 윈멀웍스, 디오디, 노르디스크, 코오론, 캠피코라, 캠퍼니처 국내 폴리 소재 23개사 113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충 아빠입니다. 최근에 새로 나왔죠? 코오롱 오두막 SP. 제가 이거는 면 텐트라 가지고 취급을 안 하는데 좀 쉬어가자는 의미로, 그리고 가급적 영상을 한 20분 내외로 끊어보자는 취지, 시범적으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면 텐트의 장점 또는 단점, 제가 다루는 폴리 소재와 간단하게 비교해드리면서 제가 왜 면 텐트를 취급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코오롱에서 출시한 신제품입니다. 오두막 SP. 예전에는 슈퍼팰리스 C라는 모델명으로 출시했었던 적이 있던 제품입니다. 고시가격 245만원. 제가 지금 이 영상 하면서 제가 최대한 영상 플레이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핵심만 짚을게요. 핵심만. 너무 영상 플레이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유튜브 상에 있는 영상 품질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도 지루하신 것 같고, 면 텐트니까 당연히 감성 충만이겠죠. 이거는 면이기 때문에, 색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면이라서 감성이 충만한 게 아니고 색상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딱 이 형태, X자 딱 떠오르는 제품이 있죠. 제드 X1X 크림,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크림은 측면 부분에 TPU가 없죠. 다만 오두막 SP는 측면 부분에 TPU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이거는 100% 면이니까 표현을 쓰는 거고, 이것도 100%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다만 면이기 때문에 100% 숨 쉰다라는 거는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고 별도의 코팅을 안 했기 때문에 숨을 쉰다는 겁니다. 이런 게 폴리 소재 텐트에도 있어요. 이너 텐트에 BR이라는 표기가 있는 것들 있죠. 브레스. 요거랑 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면 원방도 숨 쉬죠. 코팅을 안 하면은. 코팅을 안 했기 때문에 숨 쉬는 거예요. 피부 코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면 16수라는 거는요, 폴리 소재 텐트들 중에서 데니어 두께가 가장 두꺼운 거 210D거든요. 210D보다 더 두꺼운 수예요. 16수가. 이게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런데 16수면은 정말 두꺼운 거예요. 240G. 요것도 뭐 좀 높은 축에 들어가죠. 요런 것들은 제가 이제 추후에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면하고 폴리 소재 이제 비교하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죠. 사계절 사용할 수 있죠. 대신에 이제 내내 사용은 조금 제가 긍정을 못 하겠습니다. 코오롱 오두막 SP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면 텐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사용한다. 내내 사계절은 사용할 수 있지만 내내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오랫동안 내릴 때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제품입니다. 면 텐트가요. 뭐 당연한 거고요. 이너 사면 다 개방되어 있죠. 루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자, 측면 도어 부분에 상단에 이제 TPU가 있죠. 이렇게 TPU가 있겠네요. 뭐 이런 오링 벤틸레이션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죠. 요거 확장 키트 별도입니다. 별도. 그래도 확장 키트도 면으로 만든 거 같네요. 확장 프론트 월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네요. TPU는 벨메. 별거 없죠. 크기 지름 5.7, 5.7, 폭 3.6이죠. 폭 3.6. X1X가 폭 3.5에 길이가 6m일 거예요. 직사각형이라 보고 제곱미터로 한다라면은 거의 비슷한 제곱미터 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4인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면 텐트를 왜 다루지 않냐면요. 면 텐트 한번 보세요. 면 100%, 240G 제곱미터, 발수가고, 루프, 폴리 테피터죠, 이거는 뭐 면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치고, 이너 텐트 TC 면 혼방이죠. 폴리 65, 면 35%, 발수가고, 이너 바닥 뭐 이렇고, 이게 다요. 본체가 이게 다예요. 면 텐트는 기타 코팅 또는 후가공이라고 얘기하는 피그먼트 코팅이라든지 UV 코팅이라든지 난연 코팅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왜냐, 이 정도 데니어를 가지고 있는 면이 웬만한 건 다 커버해 주니까 없어요. 제가 뭐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면을 안 다루는 거예요. 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면을 보실 때 조금 중요도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코오롱의 오두막 SP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드기어의 화이트 스완 G6라는 제품이에요. 뭐 여기도 당연히 방염, 뭐 발수, 뭐 항균칠 다 나오죠. 당연한 거예요. 면 테트는 당연히 했어야 돼요. 하드기어도 터널형이 이쁘게 나왔네. 100% 탁월한 통기성, 결로 현상 방지, 두랄루민. 좀 전에 봤던 오두막 SP는 폴 스펙이 안 나왔었죠. 면 텐트들이 대부분 면에만 집중하지 고시 스펙상의 폴이라든지 원단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몇 군데 업체마다 조금씩 몇 개 빼먹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좋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캠퍼들의 소비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호구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건 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스펙 보시면요, 하드기어의 기어 화이트 스완 G6 본체 플라이 캠퍼스 100%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면테트를 다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 구독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면은 이런 회사에 전화해서 그래도 구독자 10,000명 유튜버인데 이거 좀 고시 스펙 좀 상세하게 좀 알려달라 그러면은 좀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몇 번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 고시된 것만 알려줘요. 상세 페이지 있는 것만.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르디스크 면혼방 제품 레이사 6 레거시 텐트라는 거예요. 레이사 6P랑 비슷한 형태네요. 좀 전에 하드기어 같은 경우는 GMS 표기가 없었죠. 1제곱미터당 몇 g인지 그 두께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폴리코튼 소재 PC죠. PC 면혼방 65% 코튼 35% 플라이시트 본체죠. 테크니컬 코트 TC죠. TC 면 35% 무게 210g 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210g이라는 겁니다. 코롱의 오두막 SP 240g. 그러면은 노르디스크 제품보다는 코롱의 오두막 SP가 원단 두께가 두껍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240g, 30g 차이네요. 1제곱미터에 30g. 오, 확실히 240만 원이니까 비싸긴 비싸죠. 그리고 노르디스크 같은 경우는 면혼방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210g이 35%의 면만 얘기하는 거라면은 코롱의 오두막 SP보다는 더 좋은 제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스펙 표기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뭐 할 게 없잖아요. 면 텐트를 다루면은 제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면 텐트는 잘 안 다룹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벤트성 잠깐 하는 거 그 정도 말고는 아직까지는 다룰 생각은 없어요. 구독자 뭐 10,000명 정도 되면은 뭐 미고시된 스픽을 이제 제조사들을 압박해서 뽑아내는 재미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면 텐트를 다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하여튼 오두막 SP 신제품을 한번 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봤죠. 제가 앞으로 이 정도의 속도로 신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한 20분 안쪽으로 어떻게 해서든 영상 자체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재밌는 요소를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말빨은 안 되고 일단 영상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면 텐트들 제가 이제 폴리 소재만 다뤘잖아요. 요런 부분을 이제 코롱 하는 김에 시간도 어느 정도 있으니 면과 폴리에스터 합성 수지죠. 폴리에스터, 나일론 또는 면혼방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면 텐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텐트 회사들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것도 포함해서 한번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자 500명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00명 기념 아닌 기념으로 제가 캠핑장 사이트 한 개 아니면 2개 정도 더 해서 한번 초대를 해드릴까요? 처음 이제 시작이니까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거창하게 할 수는 없고 작게나마 한번 몇 분을 초대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작 차원에서 테스트 차원에서 오픈 베타죠. 기념으로 해서 가벼운 이벤트 아닌 이벤트? 저도 이제 다른 제품 실물로 한번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 조만간 제가 간단 짧게 이제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혹시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면은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보고 선별이라고 해야 되나? 선별이라는 표현이 좀 제가 갑으로 보이는데 선별 아닌 선별을 한번 해서 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 텐트 그리고 폴리. 자, 일단 원단에서는 저가형에서는 합성수지, 그 다음 고가는 재생수지, 그 다음 고가는 천연수지로 나눠줍니다. 합성수지에는 폴리에스터, 나일론이 있고요. 재생수지에는 레이온이 있습니다. 천연수지로는 면이 있죠.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폴리테피터, 약칭으로 PT, 폴리옥스포드, 약칭으로 PO, 폴리리스탑, 약칭으로 PR을 씁니다. 폴리 소지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죠. 폴리테피터, 폴리옥스포드, 폴리리스탑. 나일론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나일론 리스탑이 제품으로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게 코베아 고스트 팬텀, 고스트 시리즈, 캠핑코다의 제너럴리즘 등이 있죠. 재생수지에 해당하는 레이온 같은 경우는 일단 텐트에는 사용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는 레이온 소재는 없어요. 천연수지인 면은 굉장히 많이 있죠. 다만 이제 시중에는 캔버스 또는 코튼이라는 이름으로 소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캔버스든 코튼이든 똑같은 면이에요. 다만 이제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것밖에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 면을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뭐 품질이나 이런 게 달라지겠죠.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는 캔버스,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는 인지도가 없는 회사에서 만든 거는 뭐 코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거기까지 모르니까 일단 면입니다. 면. 그리고 면과 합성 수지의 폴리에스터가 합쳐진 면혼방이 있습니다. 약칭으로 PC라고 하죠. 폴리에스터 그리고 코튼. 면혼방에는 PC 또는 TC라는 고 표기된 소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면이 35% 들어가요. 그리고 캠핑코다의 제너럴리즘이 CVC라는 표기를 쓰면서 면이 90% 이상 쓰여진다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원단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폴리에스터가 가장 저가의 원단인 거고 그 다음 나일론, 그 다음 레이온이 있지만 레이온은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이 면인 겁니다. 면이 가장 비싸죠. 그래서 면 텐트가 비싼 거예요. 다만 합성수지에 들어가는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얼마 안 날 거예요. 크게는 안 날 거예요. 크게는. 뭐 크게 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등급의 차이는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텐트를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런 원단들 합성수지냐 천연수지냐 요거 특성들을 보면은 구분이 확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특성이 수분 흡수성, 수분 수축성,
보온성, 건조성, 변색, 무게, 수분 흡수성을 보면은 천연수지가 굉장히 높고 합성수지들은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면은 물을 빨아당기고 합성수지인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는 물을 빨아당기잖아요. 물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면 텐트들이 결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어요. 수분 수축성 같은 경우는 면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과 닿았다가 다시 건조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은 원단이 줄어들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면티를 잘못 빨면은 옷이 쪼그라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수분 수축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온성은 면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일론, 폴리에스터는 낮은 편에 들어가고요. 이 세 가지 특성이 면과 합성수지인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건조성, 변색, 무게. 건조성 같은 경우는 면이 굉장히 안 좋죠. 나일론, 폴리에스터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 물을 머금지 않기 때문에. 물을 머금느냐 머금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조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면은 햇빛에 의해서 변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오래 받으면 오래 받을수록 변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합성수지 중에서 나일론 같은 경우도 면보다는 그렇게 쉽게 변색이 안 되지만은 폴리에스터에 비해서는 쉽게 변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변색 가능성은 폴리에스터가 가장 낮고, 그 다음 나일론, 그 다음 면이 자외선에 의해서 변색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원단이다. 무게는 당연히 면이 굉장히 무겁죠. 그 다음 폴리에스터, 그 다음 나일론이 가장 가벼운 소재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 면원방 같은 경우는 면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면의 장점과 단점인 건조성, 변색, 무게가 보여지겠죠. 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점도 많은 거고 단점도 많아지는 거고, 면이 적게 들어갈수록 장점도 적어지는 거고 단점도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무조건 합성수지라서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서 수분 흡수성은 결로와 직결되는 특성이고, 수분 수축성은 방수와 결로에 직결되는 특성입니다. 우선 면 텐트를 보실 때 고려해야 되는 거, 스펙을 보실 때 한번 참고하실 만한 것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 스펙상에 GMS 또는 G제곱미터라는 표기를 쓰고 있죠. 그람이죠. G는 그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제곱미터의 원단의 무게를 표현한 겁니다.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무거워지지만 성능이 그만큼 높아져. 한마디로 면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면의 장점과 단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면온방 텐트에 GMS라는 표기가 있다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순수 면의 그람수인지 폴리에스터와 면이 섞여져 있는 상태의 그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100% 면과 35% TC와 90% 정도의 CVC가 똑같은 GMS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다르겠죠. 수치가. 그리고 성능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면 원단에 보시면은 S 또는 번수 또는 수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요거는 폴리 원단에서 쓰는 데니어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수치 표기가 다른 건데, 폴리 텐트에서 흔히 쓰고 있는 68D 같은 경우는 78수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소수점 단위는 제가 다 뗐어요. 그리고 75D는 70수, 150D는 35수, 210D는 25수. 요 번수 또는 수는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원단 두께가 작은 겁니다. 얇은 거예요. 데니어는 수치가 높을수록 두께가 두꺼운 건데, 번수는 반대예요.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면 텐트들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면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해당하죠. 수분 흡수성, 보온성. 수분 흡수성과 보온성은 면이 중공섬유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물론 면이라는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수분을 흡수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중공섬유라는 특징이 폴리 원사와 확연하게 다른 특징이에요. 중공섬유는 원사, 실이죠. 실의 단면을 보면 구멍이 빡빡 뚫렸어요. 공기층이 있는 거죠. 공기층이. 자, 이런 공기층은 열 전도율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일반 원사, 면 또는 폴리에스터가 가지고 있는 열 전도율이 달라요. 열이 발생하면은 이 공기층 에 의해서 열 전도가 낮아져요. 이게 열 전도율이 공기가 섬유보다 더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 내부에서 보온을 할 때 발생한 열이 텐트 외부로 배출되는 양이 일반 폴리보다는 훨씬 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온성이 좋아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샤시 창문의 이중창, 유리창 사이의 공기층, 그리고 겨울철에 사용하는 겨울철에 창문에 붙이는 뽁뽁이도 공기층 있죠. 이 공기층 때문에 단열이 되는 거죠. 왜냐? 공기층이 가지고 있는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물론 보온성은 이 이유만 있는 게 아니죠. 원사의 두께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면이 가지고 있는 성질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런 중공섬유, 폴리 원사와 확연하게 차이 나는 특징이 이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공섬유라는 구조적인 특징은 수분 흡수성과 직결되고, 이 수분 흡수성은 결로와 또 직결이 됩니다. 이 원사가 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
습기가 되겠죠. 습기 또는 빗물, 비와 접촉하게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원사가 물을 수분을 흡수해버려요. 이래서 면 텐트는 결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습도를 조절한다고 얘기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면 텐트라고 하더라도 결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결로가 있어요. 사용자, 우리 캠퍼들의 눈에 안 보이도록 면이 다 먹어주기 때문에 결로가 안 보이는 겁니다. 결로는 있어요. 이렇게 물을 다 먹어버리는, 수분을 다 먹어버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면은 건조성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항상 잘 말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면 텐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일단 비싸기 때문에 비싸서 안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기준에서. 저는 막 텐트를 막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이렇게까지 잘 말리고 자주 말려야 되는 거는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면 텐트를 안 쓰는 거예요. 물론 예산도 받쳐주고 계절별로 텐트를 구성할 계획이라면 면 텐트 하나 있으면 좋아요. 동계용으로. 자, 그리고 수분 수축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세탁, 옷을 세탁하는 과정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고, 일단 초기 상태의 직물입니다. 원단이죠. 초기 상태. 이렇게 위사, 경사. 이게 경사인가요? 이게 위사고? 어쨌든 실이죠. 1번, 2번, 3번 있으면 1번, 2번, 3번에 면으로 된 실이 있죠. 이런 원단에 비가 오면은 물이 이렇게 통과해버려요. 공간이 넓잖아요. 원사와 원사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이 뭐 분자 단위든 뭐 입자 단위든 간에 이렇게 통과해버려요. 누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세탁하는 과정, 면이 물을 머금을 경우에는 원사, 이제 실이 불어서 면적을 키워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이의 틈이 좁아지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마르면은 좁아진 상태에서 원사가 다시 이렇게 오므러들어요. 옷을 잘못 빨면은 옷이 쭈그러드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요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요거를 면 텐트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시즈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비를 맞았다가 건조시키고 맞았다가 건조시키고, 그럼 점점 좁아지겠죠. 결국에는 원단 자체가 이제 수축이 돼서 작아지는, 체감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원사와 원사 사이가 좁아지죠. 그러면은 물이 통과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공간이 메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수가 된다고 표현해요. 이런 현상들을 이용해서 면 텐트들은 대부분 발수 코팅만 돼 있고 PU 코팅이 안 돼 있어요. 방수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단이 있잖아요. 원사, 실과 실 사이에 틈 있으면 면 텐트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발수 코팅만 해요. 발수는 코팅 막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한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발수라는 게 완전 막 물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듬성듬성 생기는 돌기 같은 거, 돌가루를 듬성듬성 뿌리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만 면 텐트의 원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다른 코팅이 없어요. 왜냐? 이것만으로도 방수가 되니까. 이 정도의 발수만 코팅하다 보니까 원단의 실과 실 사이의 공간으로 텐트 내부의 열기라든지 습기가 외부로 배출되고, 이게 물인 상태의 분자 단위, 입자 크기랑 습기, 기체화된 상태의 입자 크기가 다르다고 있더라고요. 더 작아진 습기 상태의 습기는 이제 원단 내부로, 텐트 외부로 배출되는 거고, 외부의 공기는 또 실과 실 사이의 틈으로 통과해서 텐트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통풍성이 좋은 겁니다. 텐트 내부에 습기가 발생하더라도 면이라는 소재가 습기를 먹어버리고 일부는 원단 외부로 배출시키는 이런 구조가 생기는 거죠. 이런 통풍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쉰다라는 표현을 써요. 면 텐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 볼까요? 듀랑고 면 텐트의 대표적인 회사죠. 듀랑고. 공기순환.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공기순환. 발수와 방수. 원사와 원사 사이가 좁아지는 내구성. 굵은 면 원사. 면 텐트는 일단 원사가 굵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직조된 두꺼운 원단의 뛰어난 내구성. 굵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다고 표현한 거죠. 폴리테피터 68D와 폴리오스포드 210D의 내구성은 달라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발수와 항곰팡이 처리. 항곰팡이는 면이기 때문에 항곰팡이. 이 항곰팡이를 처리한 이유가 웃기게도 면이 물을 먹잖아요. 물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곰팡이가 생기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항곰팡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면 텐트가 물이 침투하는 걸 막는 게 아니고 물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항곰팡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쾌적하고 포근한 공간을 만든, 이것 때문에 내부 습기는 내부로 보내고 외부 빗물은 차단할 수 있는 발수 기법. 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시즈닝이라는 표현이, 이것도 듀랑고 R2 제품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면 텐트는 바로 사용해도 발수 방수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일부 첫 사용 시 누수가 있다면 이 상태죠. 시즈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즈닝, 이렇게 좁아지는 시즈닝 현상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만약에 한번 시즈닝이 안 된다, 그럼 계속 하는 거예요. 시즈닝을 완벽한 방수가 될 때까지 시즈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네이치하이크에 100% 면을 가진 제품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설명입니다. 통기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수 코팅이 아닌 발수 가공 처리, 특수 항균 처리가 되어 있죠. 듀랑고랑 똑같은 얘기예요. 통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수 코팅이 아닌 발수 가공. 방수는 일반 폴리 소재의 방수는 여기에 PU 코팅을 쭉 하죠. 막을 형성하죠. 그러면 당연히 통풍이 안 좋아요. 막혔으니까. 그래서 발수만 했다는 거예요. 통기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수 가공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 방수 가공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에도 한정은 있어요.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 한정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까는 건 아닌데 얼마만큼 특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항균 처리인데 뭐 특수하다고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저는 왜 쟤네는 이런 게 너무 잘 띄어요.
남들 다 좋다 그러면은 저는 안 좋은 것만 봐요. 수분 수축성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한 발자국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면 원단은 발수 코팅만 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합성 수지 같은 경우는 원단에 발수 코팅을 하죠. 그 다음 원단 하부에 안쪽 면이죠. 피부 코팅을 해요. 피부 코팅은 방수의 목적도 있고 안료를 넣어서 피그먼트 코팅하는 목적도 있고 오염 방지 기능을 위한 코팅일 수도 있어요. 자외선 차단할 때도 자외선 차단제랑 피부랑 섞어서 코팅할 수도 있고 이런 목적으로 피부 코팅을 하거든요. 폴리수지는. 그런데 텐트 안에서 습기가 생긴다라면 폴리수지는 피부 코팅에서 결로가 생기는 거고 면 텐트는 습기가 면이 다 먹거나 일부가 외부로 배출됨으로써 결로가 안 생기죠. 이걸 좀 정리하면은 수분 수축성에 의해서 방수를 위한 폴리우레탄 코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텐트 안쪽에서 발생한 습기가 면 소재, 면 원단에 의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텐트 안에서 발생하는 습기, 결론은 수분 흡수성에 의해서 면이 다 먹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수분 수축성에 의해서 습기들이 외부로 배출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면이 착하게도 결로가 없는 것처럼 속여주는 겁니다. 절대 이거 텐트 회사에서는 결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결로는 있어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결로는 있습니다. 면 텐트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눈에 안 보이도록 면이 습기를 머금기 때문에 그만큼 건조를 폴리보다 더 오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면 텐트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이런 면 텐트의 특성을 가진 폴리 소재의 텐트도 있어요.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나세요? 폴리 소재를 가진 거실형 텐트에 사용되는 이너 텐트, BR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이 BR이라는 게 원단, 발수 코팅, 여기에 아무것도 코팅 안 했기 때문에 BR, 브레스, 숨을 쉴 수 있다. 통기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너 텐트 천장 부분은 발수 정도 하고 이너 바닥 부분은 PU 코팅을 하고 나머지 측면 부분은 아무 코팅도 안 한 숨을 쉴 수 있는 면 텐트에서 얘기하는 자연과 함께 숨쉬는 그런 기능이 우리 폴리 소재의 이너 텐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분 흡수성, 수분 수축성, 보온성 이 면 텐트의 장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이거 텐트 회사에서 잘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놓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면 텐트에 비가 계속 와요. 어느 정도 비가 와야 되고 어느 정도 강수량이 있지는 아무도 몰라요. 비가 왔을 때 텐트 내부에서 습기가 발생하겠죠. 이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되면은 원단이 습기를 머금게 되겠죠. 보통 한 60%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60% 정도 원단의 비중의 60% 정도를 습기를 먹어버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풍성이 사라집니다. 원단이 물을 다 머금고 있고 공간층에 좁아지면서 그 안쪽에 이제 물기가 있겠죠. 수분이 있기 때문에 통풍이 안 돼요. 통풍 기능이 굉장히 저하돼요. 이 상태에서 비가 계속 오고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손가락으로 원단을 누르거나 어떤 장비들이 원단에 닿으면 텐트 안쪽에서 물방울을 형성해주는 그 서로 간의 분자들 간에 이제 끌어당기는 힘? 뭐 그런 힘에 의해서 수막이 형성되는데 그 수막이 깨져버리면서 그쪽으로 물이 줄줄줄줄 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뭐 물기를 먹으면 같은데 손을 대니까 물이 새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물이 새면서 누수가 되고 방수가 깨지는 거죠. 결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함정이 있어요. 이런 함정.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데가 듀랑고. 설명도 그렇게 많이 안 해줘.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우중 캠핑. 비 오는 우중 캠핑 시에는 물이 고이지 않게 텐트 어닝은 비스듬하게 물기를 만들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텐트 어닝, 캐노피죠. 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요거 보면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면 텐트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90% 이상이 TP 텐트예요. 90% 이상이 TP 텐트. 경사가 굉장히 급격한 TP 텐트들을 채용하고 있죠. 면 텐트들이. 왜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내피셜이에요. 내피셜. 제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런 현상, 이런 문제 때문에 면 텐트는 동계의 인기가 좋은 겁니다. 왜냐? 동계는 비가 아닌 눈이 오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제 내피셜입니다. 제가 텐트 회사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다라는 겁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네이처하이크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강수량이 현저히 많아지게 되면 발수 한계점에 이르게 되고 그 시점부터 원단이 적게 됩니다. 이후 분무 현상이나 제공 부분 평평한 부분에 물이 고이게 되면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평평하게 설치하지 마시고 비스듬하게 설치하여 빗물이 원활하게 흘러낼 수 있도록 시즈닝, 원단이 적고 마르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누수 및 분무 현상이 많이 개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개선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표현이 없어요. 개선된다는 겁니다.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즈닝을 오랜 기간 거친 타프라 할지라도 강수량이 현저히 많은 날씨에 사용하게 되면 누수 현상과 제품에 인쇄된 로고 부분에 잉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우량이 많은 날은 사용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단이 다 젖으니까 프린팅된 잉크가 번질 수가 있겠죠. 이 점이죠. 네이처하이크는 이걸 고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반품은 안 받아주겠다. 환불 안 된다는 의미죠. 철수하기 전 습기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수납하기를 추천합니다. 완전히 제거된 상태가 언제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부분. 이게 함정인 거예요. 저는 이게 함정이라고 느껴져요. 뭐 듀랑고 같은 경우는 캐노피 부분은 어닝 부분만 경사지게 설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본체에서 만약에 누수가 일어난다. 그럼 이건 무조건 환불할 수 있죠. 표기를 안 해놨으니까. 네이처하이크처럼. 그리고 시즈닝을 뭐 2회에서 3회, 듀랑고에서 2회에서 3회였죠. 2, 3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든 결로가 생기든지 물이 샌다. 그러면은 이거는 듀랑고에서는 반품해주겠다. 그만큼 품질에 장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함정이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고 면 텐트를 구매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런 면이 습기, 물을 머금은 이후에 누수가 발생하는 현상은 이게 제조사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언제 어느 정도가 물이 머금은 상태인지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제조사도 모를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폴리 소재 PU 내수압 2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내수압 2000 이하일 때는 일단 비가 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면 텐트는 이 기준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소비자들은 면 텐트를 사용하실 때 내수압 표기가 거의 안 돼 있어요. 대부분 보시면은. 그러면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비가 새거나 결로가 발생하면은 이거는 교환과 환불 조건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이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불안해서 이제 면 텐트를 못 쓰게 되더라고요. 절대 면 텐트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로를 방지하는, 그리고 그 성능, 그 장점에 숨겨져 있는 함정, 그 장점을 더 끌어올리고 그 장점에 숨겨져 있는 함정을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면 원단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좋아지겠죠. 결국엔 면 텐트 자체가 이미 무거운 원단이잖아요. 무거움에 대해서는 일단 마음을 비우시고 같은 가격이면 두꺼운 거, 두께에 대해서 스펙을 표기한 제품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면 혼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면 텐트보다는 방수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PC나 TC 같은 경우. 왜냐? 결로 방지, 방수 성능을 보여주는 건 면이잖아요. 폴리 소재가 아니잖아요. 면이잖아요. 면 혼방은 면이 그만큼 100% 면보다는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성능도 분명히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면 혼방은 잘 보셔야 돼요. 면 혼방과 면 텐트의 가격이 똑같다면 당연히 면을 사시는 게 맞죠. 100%. 면 혼방이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면 혼방은 면이 가지지 못하는 단점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건조성. 폴리 소재가 6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성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장단이 있어요. 하여튼 면 텐트, 면 원단은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장점 안에 불안한 함정이 숨겨져 있는 소재입니다. 자, 이런 함정을 아셨으니까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신 예비 구독자님 또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특히나 초보이신 분들이 면 텐트를 구매하시고 우연찮게 우중 캠핑을 하고 있는데 뭔가 평소와 색상이 다르다, 좀 더 진해진 것 같다, 그럼 물을 먹은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상태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이거 좀 다른 것 같은데 만지려고 하는 그 순간 손목을 잡으시고 동작 그만. 집에 가고 싶나? 라고 얘기하세요. 절대 만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면 텐트에 결로가 없다라는 장점에 숨겨진 함정이죠.